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벌써 제가 호주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워홀 생활하면서 있었던 썰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인데요.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서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호주를 작년 9월 30일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워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 첫 정착지는 시드니였습니다. 거기에 이미 몇 년간 대학 다니면서 정착하고 있던 친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고요. 5개월 정도 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 호주 생활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컨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워홀러들한테 세컨이 늘 스트레스잖아요. 어쨌든 농장이나 공장에 가야 하고 아니면은 먼 지역에 가가지고 호스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호스피 일하는 거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잡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던 와중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더 호주에서 일을 있고 싶으면은 일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잡을 구해서. 그래서 정보를 서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드니에서는 같이 살던 친구한테 많은 부분을 의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지역 이동을 하고 혼자서 집을 구하고 이러는 거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육공장 홈페이지, 그리고 공장 그런 잡 에이전시, 그리고 호스피로 세컨을 딸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올라온 구직 공고들에 마구마구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온 지 한 5개월 안 됐을 시점부터 그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데도. 아무래도 농장은 그때쯤 4월쯤이면 호주는 겨울에 들어가서 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때 시즌은 아마 베리류들밖에 없고 무조건 피킹 직원들만 잔뜩 뽑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장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웬만하면 공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공장도 당연히 농장 가고 싶지 않은 워홀러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세겠죠. 저처럼 공장이나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없는 초심자한테는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에이전시에 가가지고 직컨을 하기에는 제가 차도 없고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연락이 한 군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있어요. 워홀러들이 세컨 비자 혹은 서드 비자 연장을 위해서 구직을 하는, 자기 프로필이랑 사는 지역 그리고 혹은 이주할 지역 정도를 올리고 자기들 경력 올리고 잡을 구한다라고 구직 활동을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제 프로필이랑 제 사진이랑 제 경력들 정리를 해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지역을 정해서 케언즈든 타운즈빌이든 호스피로 세컨을 딸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가서 레주메 드롭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떤 남자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옵니다. 이 남자는 페이스북 제 포스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허비베이 지역에 있는 농작물 패킹 공장 슈퍼바이저다. 근데 이곳은 유럽인들이 많고 한국인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인인 자기 입장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페이스북 DM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고 어떤 공장이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패킹 공장이고 시간 될 때 전화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번호 줄 테니 통화 가능한 시간대에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통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같이 살던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있어서 집에서 술이 약간 알딸딸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통화는 어렵다라고 답장을 했더니 자기는 허비베이 지역에 있는 공장 슈퍼바이저고 패킹 공장이다. 그리고 통화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자꾸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 괜찮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게 더 무섭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니까 얘기나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허비베이라는 지역에 있는 패킹 공장이고, 허비베이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농작물을 받아서 패킹하는 일을 한다. 근데 그 농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서 허비베이뿐만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있어서 여러 작물들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시즌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죠. 무조건 35시간 이상 시프트가 나오고, 시급은 캐주얼이라서 31불인데 무조건 30시간 이상 보장이 되고, 여기서 지금 서드까지 따고 나간 분들이 곧 지역 이동을 할 예정이라 자리가 나서 연락을 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홀 세컨 비자를 딸 때 피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에 정반대되는 얘기들만 늘어놓는 거죠. 숙소도 제공이 되는데 독방이 가능하고, 혹은 2인 1실 가능하고, 그리고 공장에 오면은 그 숙소비에, 매주 나가는 숙소비에 자기가 공장에서 숙소까지 픽업을 해주는 승합차 픽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그 조건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듣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제가 언제 날짜가 편하시냐라고 했더니 가능한 한 빨리 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노티스도 내야 돼서 당장은 안 되고 한 2, 3주 뒤에 된다, 괜찮냐 하니까, 그때 비행기를 예매하면 자기가 공항까지 픽업을 오고, 비행기 예매 내역을 보내주면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해당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죠. 저는 차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되는 와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면 저 안 가겠다라고 노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예매 내역을 보내주셔야 숙소 예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숙소랑 연결이 직접 된대요. 회사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세컨이 이렇게 편하게 세컨을 딸 기회가 있다고? 라는 생각에 저는 덜컥 비행기를 예매하는 거죠. 허비베이로 가는,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역으로 갈 비행기를 예매해서 예매한 내역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는 내내 다른 사람들이랑도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한 2-3명 더 있다, 근데 그분들도 뭐 이날 되네 저날 되네 뭐 이러면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뭐 구직 그런 거 한번 올렸다, 자기도 직접 게시물 올려봤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컨택하는 거를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너무 번지르르하게 들으면 납득이 간다라는 상황으로.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뺏기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표를 덜컥 예매를 합니다. 예매를 하고 나서 예매 내역 보내주고, 그때 그럼 제가 픽업을 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TFN, 그리고 제 영문 이름 스펠,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거를 다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다른 오지잡 구할 때도 이미 다 제출을 했던 정보라서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공장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전에 들어서 당연히 믿고 그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보냈죠. 근데 솔직히 의심이 되잖아요. 어쨌든 저도 할 만큼 해봤어요. 뭐 숙소 사진, 그 비행기 예매하자마자 다음날에 자기가 숙소는 상태 이렇습니다 라고 사진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사진 당연히 다운 받아가지고 구글링 해봤는데 구글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직접 찍은 사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숙소 컨디션 같은 거 질문을 하면 뭐 몇 명이서 쓰냐, 숙소는 몇 명이 쓰고, 뭐 침구류는 내가 구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 화장실은 몇 명이서 세야 하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전혀 뭐 막힘없이 그냥 뭐 화장실은 몇 명이서 쉐어하고, 침구류는 어떻게, 뭐 제가 도착하시는 날 제 차 타고 같이 콜스 가서 쇼핑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답변이 다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믿었죠. 그래서 아 나 비행기도 끊었겠다. 이제 진짜 세컨 따러 가는구나 라고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날짜를 캘린더에 적어놓고 그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구글링해도 사진 안 나오지, 뭐 A 공장 이름 검색하니까 공장 다 나오지, 숙소 주소까지 다 알려줬어요. 숙소 주소 어딘지. 그래서 구글맵 도로뷰 보니까 진짜 건물이 있어요. 주택이. 그래서 진짠가 보다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날 친구는 출근하고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던 도중에 이 사람한테 다시 메시지가 온 거예요. 혹시 통화 되시면 통화 좀 하자.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회사에 노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디파짓을 보내야, 그래서 본드를 미리 입금을 해야 그게 확인이 되어야 계약서나 그런 중요한 근무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계약이 돼서. 이때 쎄함을 느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수법 디파짓을 먼저 보내는 건 거의 99% 사기라는 걸 당시까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처음 집도 호주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렌트를 거의 대부분 맡아서 했고 전 돈만 보내는 식으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수법이 사기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좌를 봤는데 그때 제가 일하고 있던 잡 급여 직전이라 그 잔고에 400 몇 불밖에 없는 거예요. 400 몇십 불밖에.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1주치 집세가 250불이고 그걸 2주치 집세를 500불을 먼저 입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아 오늘 밤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돈 한 50불 정도 빌려서 내가 급여 받자마자 줄게 하고 그 사람한테 결국 500불을 보내요. 오늘 내로 보내셔야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입금 확인이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게 돈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500불을 보냈어요. 500불이면은 하나로 한 40몇만 원쯤 되거든요. 그거를 디파짓으로 보내고 이제 디파짓까지 보냈으니까 다음날 근무 계약서가 오겠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커뮤니티랑 인터넷 이런 데서 그 지역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구글맵에 이 지역에 뭐 도서관도 있네, 이 지역에 마트는 여기 있고 맛있어 보이는 카페 저장도 저장도 좀 하고 가보고 싶은 식당도 저장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정보 수집하러 들어가는 카페 워홀 달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지역명을 검색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허비베이라고 쳤는데 어떤 댓글이 딱 뜨는 거예요. 댓글이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혹시 뭐라고 했어? 지역 어디라고 했어? 나는 허비베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관광을 하러 간 사람의 후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댓글을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허비베이라는 지역이 언급된 댓글이 애초에 많지가 않았어요.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서 한국 워홀러들한테. 그 댓글을 딱 들어가고 저는 당연히 맛집 공유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 댓글이 대댓글이었고 그 대댓글이 달린 원 댓글을 보고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제가 그 사람과 했던 모든 대화, 그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페이스북 포스트를 보고 연락했다라고 한국 남자한테 메시지가 옴. 무슨 지역의 공장 슈퍼바이저고 유럽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을 뽑고 싶다고 함. 패킹 공장이고 시프트 잘 쳐준다고 하고 숙소 이런 거 전부 회사가 해준다고 함. 디파짓 먼저 입금을 하고 함. 저한테 했던 그 모든 레퍼토리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저한테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쿵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미 돈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사실 호주 은행에는 제가 어떤 계좌에 처음으로 이체를 할 때는 24시간 펜딩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돼요. 그 24시간 내에 나 이체 잘못한 것 같아요,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면 별다른 번거로운 절차 없이 취소해줄게요 하고 돈을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것까지 생각이 안 갔어요. 펜딩이 걸려 있을 테니까 지금 환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미 비행기도 끊었지, 돈도 보냈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 라는 거를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벽 이미 한 2시?
밤쯤 됐을 때 그 댓글을 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불안해서.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에 그 허비베이 공장 지역으로 워홀 후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후기가 없는 거예요. 그 패킹 공장에서 일해서 세컨을 땄다라는 한국인들의 후기가. 분명 그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이면 칼프레시나 이런 유명한 패킹 공장처럼 그런 커뮤니티가 있거나 할 텐데 전혀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친구한테, 같이 살고 있는 친구한테 자니? 라고 미련 뚝뚝 가능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안 자고 있었고 저랑 대화를 시작했으면 그 친구 다음날 출근이었는데 한숨도 못 자고 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 잠이 안 오니까 어쩌다 보니까 활성화된 아는 동생들의 단톡방에서 사실 이런 상황인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일단은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궁금했던 정보 이런 걸 다 물어보자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침 되자마자 아직 계약서가 안 왔다, 입금 확인됐는지 궁금하고 공장 ABN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호주에서 나오는 사업자 번호 같은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어쨌든 합법이라는 거니까 그걸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자마자 한 30분 만에 바로 입금 확인이 지금 펜딩 때문에 안 된 것 같다 라는 얘기 플러스 그 ABN을 바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ABN을 검색해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호주에는.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 검색해보니까 그 사람이 알려준 공장이랑 다른 공장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완전 레드 플래그죠. 그래서 내가 왜 공장 정보가 다르냐, 저한테는 이 공장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이름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공장이 여러 작물들을 시즌별로 여러 작물들을 취급해서 이 공장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페이슬립은 그 ABN으로 나갈 거래요. 이런 식으로 변명이 무슨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갭이 없고 바로 딜리 없이 다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저는 또 믿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설마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출근했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일하는 도중에 잠깐 휴대폰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전달드린 게 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뭐지, 불안하다 라는 마음으로 일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제가 밤 10시에 끝나는 일이었어서 밤 10시 이후에 괜찮으시냐? 라고 하고 물어보고 괜찮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아이패드로 통화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화 녹음 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달드린 게 있다. 그래서 뭔가요? 네, 제가 본드로 입금해 주셔야 되는 금액을 2주치로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3주치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는 거예요. 이미 500불을 보냈는데 250분을 더 보내야 숙소 계약이 완성이 된다. 여기서 저는 99%, 99.999% 아니 100% 확신했어요. 이 새끼 사기꾼이다. 어쨌든 저한테 500불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미 500불을 보냈는데 왜 250불을 더 보내야 되냐. 근데 이때부터는 논리가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제가 500불을 덕적 보내고 비행기도 예매했으니까 호구 잘 걸렸다, 이거 500불 말고 더 뜯을 수 있겠는데 싶었던 거죠, 저한테. 호구 잘 잡았는데? 아싸 250불 더 뜯어야지 라고 레퍼토리를 짠 거예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헤이즈님이 그 지역으로 오시는 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비행기를 끊으셔서 그날부터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로 쳐서 일주일을 더 입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일단 필요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500불이 어쨌든 제 예산 한도 내에서 많이 끌어다 쓴 거라서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네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죄송해요. 이건 제 잘못이, 이건 제 실수가 맞고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멘탈이 무너졌어요. 나 사기당하구나 이렇게. 내가 보낸 500불 그거 진짜 사기였고 이거 공장 이거 다 사기구나.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간 와중에 그래도 확신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정황에서 99.9999% 확신을 한 건 맞지만
100%가 필요하다라는 심정에 제가 가입해 있던 모든 오픈 카톡방, 호주 워홀러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오픈 카톡방에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다 메시지를 넣었어요. 혹시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랑 같은 연락 받은 분 계신가요? 이걸 정리해서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소름 돋는 게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오픈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혹시 허비베이라는 지역에서 세컨 따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오픈 카톡방에 물어본 기록이 있는 거예요. 대화 내역이.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허비베이? 거기는 돌고래 보러 관광 가는 데 아닌가?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라는 대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죠. 이거 나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구나. 지금 여러 사람 다 찔러보면서 돈 보내는 애들한테서 돈 뜯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허비베이에서 그런 공장이 있고 허비베이에서 세컨을 땄다는 사람 못 들어봤고 그거랑 별개로 디파짓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는 99% 사기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저는 몰랐죠. 모르고 그냥 덜컥 돈을 보냈죠. 혹시 돈 보내신 분 계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연락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연락 왔다. 저는 의심스러워서 돈은 안 보냈는데 돈 보내신 거냐, 뭐 어떻게 구제 방법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멘탈이 완전 나가서 네 500불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사기 100% 맞구나 하고 쐐기를 박는 카톡이 있었어요. 어떤 한 카톡방에서 제가 그 메시지를 올렸을 때 답장으로 저도 그 연락을 받았다. 근데 디파짓 먼저 보내라고 하는 말에 그냥 욕받고 차단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의심이 가서 그 공장에 직접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그 공장 측에서 우리 한국인 슈퍼바이저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돈을 보낸 거죠.